네, 유튜브 보면은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댓글도 하나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미리 조금만 한번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 분명히, 말에 너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사기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에 미래를 지금 예측하는 좀 방송을 컨텐츠로 다루면서 내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것도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에게 구매를 강요할 만큼의 자신감 있는 말, 너무나도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의 선 말은 사기꾼이 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많은 데이터를 접하면서 이제 중립적인 말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제 견해를 더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조금 이렇게 결과를 예상해보는 방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를 콕 이거 오늘 가셔야 돈 법니다 라는 방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 또한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 미래를 예측하고자 조금 더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방송 분량 자체가 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방송 좋게 보시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번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 잠깐만 조율 좀 하고, 음,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봐보면은 이제 워싱턴이랑 피츠버그입니다. 이 경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거르는 다른 좀 이제 그렇게 뭐 양산형 아니면 사자 거르는 거에 딱 좋은 경기가 이런 경기예요. 오늘도 바로우스 선발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바로우스 선발인데 바로우스 선발 체제로만 이거를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바로우스는 벌크 이닝을 던질 예정이긴 합니다만 선발로서 완전한 이닝을 책임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후에 애쉬크래프트 등판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경기이고, 로토와이어만 확인을 하셔도 이 경기는 선발 투수가 바로우스로 안 나와 있고 이 애쉬크래프트로 나와 있는 것을 뭐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바로우스 다음으로는 이 애쉬크래프트가 그대로 올라와서 이 벌크 릴리프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피츠버그의 마운드는 오늘 견고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실제 지난 등판 구상에서도 바로우스와 애쉬크래프트 역할은 충분히 확실한 역할을 해줬었고, 오늘 상대 선발 투수도 이 카발리, 제가 한번 데뷔전을 보고 임팩트에 감명받아가지고 이 친구를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분명히 구위적으로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커브볼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임팩트가 저는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다 보니까 오늘도 홈에서 마운드에 올랐다면 지지난 경기 마이애미와 홈 원정에서 이뤘던 그 5이닝 피칭 수준처럼 확실히 괜찮은 수준의 피칭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얘 피칭을 보면서 더 느낀 부분이 있다면 투구수를 그렇게 가져가지 않는데도 5이닝 정도를 막아서면서 최고 7이닝까지도 무리시키면 던질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마이애미 상대로 9월달 첫 등판이었었던 홈 경기에서도 75구 만에 5이닝을 끊어냈었고, 그 다음 경기 마이애미 원정에서도 61구 만에 5이닝을 끊어내면서 경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키스 상대로 한번 실수라기보다는 좀 많이 털렸죠. 양키스 상대로 홈런 4방 맞으면서 개 털렸는데, 양키스였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필라델피아도 2차례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었고 절대 가벼운 공을 던지는 선수는 아니라는 점, 100마일까지 꼽아내면서 위력적인 공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긴 이닝을 책임지면서 워싱턴의 마운드를 지켜줄 것으로 전 예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팀 마운드는 어제만큼이나, 어제는 이제 샌들러였죠. 샌들러가 5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내면서 워싱턴에게 정말
마운드의 높이를 체감하게 해줬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도 두 선수가 합작을 해서 바로우스와 애쉬크래프트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마운드의 견고함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데이터적으로는 보게 됩니다. 확실히 바로우스도 이제 포신 페스트를 묵직하게 꼽는 투수이고 애쉬크래프트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 시즌 중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워싱턴은 구종별로 보더라도 분명히 싱커볼에 강한 팀입니다. 제임스 우드, 조시벨, 그 다음에 뭐 딜런 크루즈, 그 다음에 CJ 에브람스까지 모두 이 싱커볼에 대해서는 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인데 이 포신 페스티벌에 있어서는 휘 퍼센테이지가 확실히 올라가면서 헛스윙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도 피츠버그의 마운드가 포신 페스티벌로 우겨넣는 피칭이 이제 7회 정도까지 유지될 것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오늘도 워싱턴도 타선이 좀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도 불펜에서 어느 정도 삽질이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워싱턴도 다만 카발리가 오늘 좀 길게 끊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게 됩니다. 투구수도 실제 이 8월 달에도 최고 95구까지도 소화를 했었던 이 카발리였었고 오늘 경기에서 그 책임감을 좀 더해준다면 이전에 좀 짧게 끊었던 이닝 경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오늘 좀 길게 던질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저는 언더로 접근을 하게 만드는 경기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랑 캔자스시티입니다. 이제 오늘 경기 요거 이제 좀 고비가 되겠죠. 사실 계속해서 고비인데 이제 어제는 선발 투수가 약했습니다. 다 실제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누구였죠? 타이완 워커가 1회부터 홈런 쳐맞고 하면서 그렇게 좀 아쉽게 출발했지만 결국 타격으로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어제 선발 투수가 캔자스시티도 얻어맞을 수 있는 투수였어요. 근데 오늘은 카메룬은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자완으로서 자신의 공을 던지고 이 체인지업과 바깥쪽 휘어나가는 스위퍼, 슬라이더를 활용해가지고 좌타자들을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놀라가 지난 경기 반등하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줬던 거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전 당연히 너무 기뻤던 경기였었고 놀라가 무너질 거라고 봤지만 그때도 오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놀라가 안 무너지고 잘 던지는 모습 보면서 제가 결과 예측에 틀렸어도 기분 정말 좋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전해요. 놀라는 항상 불안한 피칭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너클커브 오늘도 잘 긁히면 좋겠죠. 근데 어제도 살바도르 페레즈 그렇게 미친 타격 보여줬었고 지금 가르시아까지도 타격이 쉬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놀라의 9위로 캔자스시티의 중심 타선, 상위 타선을 완벽하게 침묵시킬 거라고 보기에는 지표상으로 지금 놀라의 구종별 지표, 싱커, 너클커브 전부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캔자스시티가 점수를 좀 보태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이게 예상하는 걸로는 필라델피아가 오늘이 마지막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경기부터는 필라델피아의 스탠스를 먼저 한번 확인해야 돼서 저도 걸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이 지금 매직 넘버 -1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오늘 승리하게 되면 이 플레이오프 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플레이오프 이제 시드가 어느 자리가 됐든 일단 출전을 한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매직 넘버가 지금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라델피아까지는 전력을 다해서 홈에서 이거를 잡으려고 할 거라고 보는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죠. 오늘 만약에 이긴다고 치더라도 매직 넘버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러키의 시드를 따기 위해서 전력을 더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좀 힘을 쓸 것이냐 아니냐 그건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부분이고 오늘까지는 필라델피아가 이기기 위해서 아마 많은 힘을 쓸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룬이 잘 던지고 버티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타격전 양상소에서 놀라가 털리더라도 이제 카메룬이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필라델피아 페이스다. 지금 베이더 미쳤죠. 지금 베이더만한 선수가 없어요. 리그 전체에 정말로 리드오프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트레이 터너 공백을 잘 메워줄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카일 슈아버도 살아나면서 지금 더 필라델피아 타격 홈에서 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지만 필라델피아 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한 번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불펜 여유 있고요. 놀라만 제대로 버텨줄 수 있으면 카메론과 승부해서 이 경기 필라델피아가 후반까지 힘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와 휴스턴입니다. 가장 재밌는 구간이기도 하죠. 이 휴스턴, 지금 시애틀과 나란히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현재 2연승 하면서 다시 81승, 시애틀은 지금 8연승을 하면서 휴스턴을 추격에 성공했고, 지금 시리즈가 아니라 리그 성적이 타이로 동률을 이루면서 선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수입전이에요. 표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 표로 보시면 노란빛이 물들어 있을 겁니다. 오늘 총 15경기 중에서 10경기가 수입전이에요. 오늘 이 경기도 수입전입니다. 근데 보통의 수입전과 좀 결이 다른 게 좀 이 경기 첫 번째로 이 경기이기도 하죠. 필라델피아도 수입전이긴 합니다만 필라델피아는 조금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휴스턴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까딱하는 순간 디비전 시리즈에서 바로 와일드카드로 떨어질 수 있고 텍사스까지도 연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메이저리그 리그 일정이 9월 28일, 29일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단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휴스턴은 뒤처지면은 그 한 경기의 체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 오늘도 잡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경기에 임하게 된다. 지금 상위 타선에서 타격이 안 좋지만 하위 타선에서 어제 다 해결해줬죠. 어제 이제 데뷔했었던 1차전에 활약을 했었던 그 루키 콜이었죠. 걔는 좀 활약이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또 활약을 마이어스부터 스미스 다 활약을 해주면서 하위 타선의 역할이 또 묵직하게 또 들어갔었던 휴스턴이었었고 오늘 자완 매치업에서 발데즈가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은 어제 잠깐 이제 애틀랜타 분석하면서도 끝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애틀랜타의 타선이 지금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좌투 우투를 가리지 않고 타격 수치가 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경기에 임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어제 김하성 같은 경우에도 그 헌터 브라운을 내려놓고 나서 교체한 그 투수에게 델로산토스에게 안타를 때리면서 타점을 올리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김하성에 대한 기대는 그렇다고 해서 뻥튀기 되어가지고 국뽕 넣어가지고 분석해서 잘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올슨 오주나 등등 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표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휴스턴이 명분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일 경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불펜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휴스턴이 운영을 했었고 이전에 부하가 좀 걸렸었던 불펜진들에 대해서 휴식을 부여하면서 경기가 풀렸기 때문에 오늘 발데즈가 버티는 수준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앞서면서 경기 후반으로 리드를 한 채 진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은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보는 경기입니다. 다만 어제도 똥줄 언더가 났죠. 사실 5번 안 줄 알았습니다. 이제 6회까지 7점 나고 이러면서 한 점밖에 여유 없는 상황에서 이게 굳혀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굳혀져서 저도 어제 언더를 이거 적중을 좀 만들어냈었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언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도 봅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 멤버십 분들 3만원 멤버십 분들은 지금 단폴 주력 하나 받고 있죠. 조합픽은 숲에서 별풍선 50개 하루 50개 일주일 300개로 후원해 주시면은 숲 쪽지로 또 보내드리고 네이버 카페에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또 문의를 주시면은 계좌로 또 주시면은 텔레로 또 제가 정보해드리고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폴 두 조합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토론토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이거도 수입전이에요. 어제 기가 막혔죠. 카노 올라와가지고 막나 싶었던 경기에서 대타 작전에 내리 성공하면서 토론토가 기회를 잡았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역전 끝내기 안타와 함께 토론토가 극장승을 만들어서 양키스와 보스턴의 추격을 뿌리치고 다시 리그 선두로서 조금 여유를 잡는 그런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승리로 인해서 양키스가 또 3연승을 내리 달려가면서 경기를 좁혀오려고 했었는데 격차를 유지하면서 3경기 차로 선두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는 아마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만약에 해주고 보스턴이 크로셰를 꺼내가지고 오늘 만약에 양키스를 저지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토론토가 리그 선두를 뺏길 일은 사실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아마 많이 중요합니다. 선발 투수는 수아레즈 그리고 셰인 비버 나오고요. 수아레즈는 60일짜리 IL에서 복귀를 해서 저번에 불펜에서 먼저 한번 몸을 풀고 던졌었습니다.
같습니다. 당시 공 자체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 많은 분들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미 삼성에서 뛰었던 수아레즈에 대해서는 낯이 익으시죠. 메이저리그 가서 훨씬 더 공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볼티모어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했던 자원이었는데 부상 때문에 시즌을 온전히 뛰지는 못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좀 많은 이닝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볼티모어예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경기는 거의 불펜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아레즈가 4이닝 이상을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3이닝 정도 선에서 불펜, 벌크 이닝으로 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볼티모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타격 자체가 어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앞서 나가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또 볼티모어의 타선에 기대를 하기에는 지표가 그렇게 상황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좀 토론토 쪽으로 수입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불펜들에서 토론토가 보여줄 수 있는 변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좀 불안한 부분은 사실 있어요. 토론토의 불펜진이 보여줄 수 있는 성적이 워낙 뒤죽박죽입니다. 특히 마무리 어제도 불안했던 게 사실 저는 이렇게 비비는 상황에서 토론토가 오히려 추격을 허용하면서 어제 실제로 8회와 9회에 실점을 했죠. 그런 상황 때문에 토론토가 괜히 이제 호프먼이 이렇게 부진하고 연장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볼티모어가 어떻게 보면 또 부진을 하면서 경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갔었거든요. 오늘 아마 호프먼 출정은 할 거로 보여집니다. 어제 랜스까지 써버렸고 이제 오늘 어떻게 투수 운영이 될지는 저도 이제 가늠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셰인 비버가 보여주는 이닝 히터 능력 자체가 지금 워낙 또 부상 복귀하고 나서부터 너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실제로 셰인 비버가 지난번에 저 신시내티 원정에서 한번 개판 털리고 휴스턴 상대로도 좀 만족스러운 경기를 하지 못했다라고는 하지만 투구수 자체는 지금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페이스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인지업이라든지 구속 나오는 거 보면은 셰인 비버 공 볼티모어 타자들이 친다고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셰인 비버 체인지업 거의 91마일까지 찍히고 보통 89에서 91마일 선에서 오가는데 체인지업 옛날에 셰인 비버면 결국 슬라이더였습니다만 지금 그 체인지업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볼티모어 라인업에서 지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서 기대값을 항상 가져가야 되는 건어 앤더슨 어제도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어 앤더슨 홀리데이 좌타 라인업 분명 긴장을 해야 되고 상위 타선에서 그렇게 막혀버리면은 오늘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격 막힐 거로 보여지고 토론토가 이 경기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매츠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오늘 진행이 되는 전체 경기입니다. 이 전체 경기 중에 가장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 이 경기라고 보면 됩니다. 어제도 경기 보셔서 아실 거고 지금 매츠 8연패입니다. 8연패를 다 달리면서 지금 매츠가 와일드카드도 이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샌프란시스코와 단 한 경기 차로 좁혀지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오히려 와카도전의 불씨를 살려내며 지금 열심히 좀 경기를 뛰게 되는 명분을 살려준 게 이 당사자가 매츠입니다. 매츠는 8연패 기간 동안 정말로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디아즈의 블론 세이브 상황이 나와버리면서 결국에 텍사스에게 경기를 내주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매츠는 이겨야 됩니다. 매츠가 이기고 와카라도 챙겨야지 소토인데 그렇게 돈을 쓰고 투자를 한 명분이라도 챙길 텐데 와카도 못 가고 지금 시드 나가리 돼버리면 이게 지금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사실상 매치 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지금 오늘 맥레인 꺼내는 경기에서 이 경기에 대한 매치의 의지는 너무나도 뚜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반드시 연패를 끊겠다는 이미 수입전이 돼버렸고 매치는 이 경기 수입해 당하면은 진짜로 집에 무사히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경기가 단 이번 시리즈의 수입패를 떠나서 리그 지금
이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이제 상황까지도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75승 73패, 매츠는 한 경기 더 치러서 76승 73패라서 반경기 차예요. 반경기 차. 지금 이 승률대로라면 그만큼 타이트하고, 텍사스도 양보를 하지 않을 경기입니다. 매츠가 지표상으로만 보면은 지금 좌투수 상대로 약한 선수가 분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소토 4할때 치고 있고요. 거의 지금 한 9월달 동안. 그 다음에 맥릴 거의 4할때 좀 치고, 니보가 4할때 정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털링 마르테부터 시작해가지고 꽤나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좌투 상대 대응되는 상황 자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지금 알론소부터 시작해갖고 린도 특히 좌투 상대로 너무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상위 타선에서 구멍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영향을 좀 끼치면 잔루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라츠가 선발 전향한 지 3경기째 됐는데 선발 전향하고 분명히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아쉽게도 맥레인의 공을 공략하는 것은 어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스프라우트도 공이 좋긴 합니다만 스프라우트보다 더 안정적인 피칭을, 스프라우트는 공이 좋은데 더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으면서 메이저리그 이제 저거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선수는 맥레인이에요. 지금 유망주 1순위는 지금 맥레인이라고 봐야 된다. 매치에서 그만큼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거의 6이닝 이상을 보장해 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표본이 적다 보니까 워낙 좀 1.42의 ERL에 겁맞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뛰어나다 보니까 오늘 텍사스 타선이 상위 타선에서 맥레인의 공을 공략할 수 있을 만큼 컨디션이 좋은 타자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수가 조금 더 씹어먹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게 돼요. 불펜 싸움에서 서로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고, 텍사스도 이 경기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텍사스도 이 경기 져버리면 이 추격의 흐름이 끊어졌을 때 시애틀과 지금 휴스턴과 각 지금 2경기 차이거든요. 2경기로 지금 wak하냐, 이 경기 잡고 계속 추격하면은 휴스턴, 시애틀 오늘 둘 중 하면 뿌라지면은 한 경기 차로 좁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벌어져 버리면은 휴스턴도 오늘 이길만 하고 시애틀도 오늘 이길만 하죠. 그럼 여기서 텍사스가 미끄러져 버리면은 사실상 텍사스가 와카 못 가고 휴스턴, 시애틀이 노나먹기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텍사스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명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텍사스가 양보 없이 총력전으로 불펜 운영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양팀 오늘 경기하면은 내일 휴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펜을 서로가 아낄 이유가 없는 경기가 될 것임을 예상을 하고, 서로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 속에서 언더게임이 되겠다라고 좀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승패로는 도저히 여러분들도 접근하는 것을 전 추천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입니다. 서로 진짜 피 튀기는 싸움 저는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화이트삭스입니다. 어제 이 경기도 제가 좀 잘못 봤던 경기죠. 오버 양상에서 화이트삭스가 조금 더 치고 나갈 걸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1회부터 몰아붙이면서 화이트삭스는 분명한 기회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경기의 분위기를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2사 찬스에서 2사에서의 찬스, 잔루가 너무 많이 생겼었죠. 안타를 그렇게 때려내고도 1회는 점수가 고작이었었던 화이트삭스인 반면 어제 노엘의 홈런과 함께 점수를 추가하면서 클리블랜드가 이거를 또 역전승으로 잡아냈고, 화이트삭스는 지면 안 될 것 같은 경기를 좀 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좀 아쉬운 경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코니 대 고메즈 나오는데, 오늘도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저는 오버 봅니다. 세코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홈런에 의한 실점의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메즈도 지금 성적이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 피안타율 관리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클리블랜드에 침묵했던 타선이 조금 더 터져야 되는 명분이 분명히 나타날 만큼 9위에서 밀리는 선수가 나올 거고, 스티븐 칸과 라미레즈까지 살아나면서 이 만자르도,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잘해주고 있는 타자들의 컨디션 좋은 타자들, 그리고 지금 루키죠. 어제도 좋은 활약을 했었던 케이퍼스, 얘의 활약이 또 더해지
유리해지면은 뜬금 하위 타선에서의 득점 응집력까지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당연히 유리한 건 맞긴 합니다만 세코니에 대한 피홈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화이트삭스의 타선의 지표 자체가 절대 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저로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오버를 좀 더 말을 하게 되는 경기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번 시리즈 양상 자체도 그렇고 최근에 클리블랜드 시리즈가 계속 줄 언더예요. 줄타기 언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배팅을 추천드리지는 못하겠다. 제 분석상으로는 오늘도 오버에 도전하게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마이애미가 디트로이트를 내리잡았습니다. 스쿠발이 1차전에서 강판 당하면서 저는 털려서 그냥 와 이거는 더 못 던지겠다 그냥 수건 던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았었나 봐요. 실제로 닥터콜을 해가지고 강판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다음 등판을 거르지 않고 정상 출전할 수 있다라는 일단 판단이 내려져서 로테이션은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일단 말은 합니다. 그래도 마이애미가 일단 그 경기를 잡고 어제 경기까지 또 잡아내면서 이번 시리즈 또 수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디트로이트는 몬테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몬테로가 나오는 경기에는 오프너를 끼고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뭐 헌터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누가 되었든 자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자완 중에서 누가 나왔든 일단 오프너 한 명 끼고 이후에 몬테로 운영 체제에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콜업이 된 마주르가 또다시 선발에 도전을 하게 되는 마이애미입니다. 마주르 같은 경우도 데뷔할 때 기대값은 분명히 있었던 선수였어요. 작년에 데뷔를 하면서도 제가 지켜봤었고 데뷔 전에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마주르가 경기 운영이 가능한 선발 투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LA 에인절스전이었었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피칭을 또 해줬었거든요. 콜스 성공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마주르가 계속해서 재구 난조를 보이면서 정상적으로 마운드에서 운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었고 실제 마주르가 그 전반기 때 콜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최근에 콜업되고 나서도 재구에 대한 우려가지도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난 워싱턴전에 좀 보여줬던 상황이에요. 처음 콜업되고 나서 이제 4이닝 정도를 좀 잘 막아내나 싶었습니다만 워싱턴 시리즈에서 두들겨 맞고 볼넷 내보내고 그냥 좀 많이 처참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오늘도 디트로이트 상대로 그러한 모습은 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마이애미 타선이 폭발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공략할 수 있는 수준만큼 득점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제 기준에서도 이 경기가 역배 시그널이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 1.5배, 해외에서 1.72배 발매되면서 0.2배 배당 삭감차라면 저로서도 이거는 정배보긴 좀 어려운 경기고요. 이번 시리즈 마이애미가 그때 양키스를 상대로 했던 시리즈는 아직도 임팩트가 있는데 마이애미는 그때도 이미 시즌은 포기였어요. 근데도 루키를 데뷔를 시키면서 그렇게 양키스를 쓸어먹었거든요. 오늘도 이번 시리즈 분위기 자체가 마이애미가 타격으로 그렇게 잔치를 좀 벌리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오버 아니면은 마이애미 역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고 아쉽게도 언오버가 배당 이제 프로토 발매가 안 됐어요. 이 경기가 나중에 나올 샌디에고 경기랑 해서 두 경기가 발매가 안 됐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치면 오늘도 마이애미 역배를 좀 보면서 이 경기도 수입을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게 휴스턴 승을 보긴 합니다만 수입전이기도 한데 이 경기도 배당이 한 0.21배 정도 해외 대비 좀 삭감이 있어서 저로서도 쉽게 이거를 승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고민이 조금 되었던 좀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LA 엔젤스입니다. 어제도 이게 구매율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애리조나로 몰렸었고 팽팽한 흐름 속에서 결국 연장에서 말루 찬스를 말루 찬스였나? 살리면서 3점 쓸어담기 우측 담장 직격타로 그걸 또 쓸어 담았죠. 그렇게 2대2의 균형을 깨면서 경기를 또 잡아먹었습니다. 애리조나가. 근데 그게 사실 배당이 아니라 이제 구매율이 몰렸다고 경기가 그렇게 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경기였는데 이미 양 팀의 투수전 양상은 이미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불펜 싸움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영웅에 따라서 언오버랑 승패가 갈릴 그런 경기였는데 어제도 역시나
이 넬슨의 98마일의 묵직한 직구는 한복판에 던져도 그냥 쳐다보고 삼진을 당할 만큼 진짜 위력적인 공을 보여줬었고, 오늘 좀 반대로 기교파입니다. 크리스 맥과 이제 오버의 경기인데 아쉽게도 오버가 공략 당할 가능성이 꽤 높죠. 이제 케텔 마르테가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그래서 라인업에 합류를 했고, 라인업이 지금 다시 이제 좀 갖춰지고 있는 지금 애리조나라고 보면 됩니다. 델 카스티오까지 부상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좀 더 라인업이 견고하게 좀 더 좀 촘촘하게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명분 자체를 좀 만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미네소타가 경기를 풀어가는 게 있어서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경기 또 어떤 무슨 아집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프로토에서 1.57배 줬거든요. 해외에서도 1.77배 미네소타 정배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배당차도 0.2배, 배당차도 제 기준에 역배 나오는데, 해외 구매율도 이 56%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애리조나에 77%의 돈이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애리조나 역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몇 놈 아니 동일한 놈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애리조나의 역배에다가 거액의 돈을 1차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거액의 금액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생각을 하면 미네소타 승 볼 수가 없죠. 실제 선발에서도 기교파인 크리스 매시 보여주고 있는 이 맞춰 잡는 피칭이 증명이 어느 정도 이제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타선에서 애리조나가 밀리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어제 뭐 토마스가 정말 오랜만에 홈런 때렸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홈런 때렸는데 뭐 토마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타 타자들 상위 타선에서 타격 응징력은 지금 미네소타를 뛰어넘는다라고 일단 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불펜에서 결국 애리조나가 지키냐 못 지키냐의 싸움이라서 저는 애리조나의 승을 계속해서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게, 역배를 애리조나 말씀드리고 결과를 맞추든 어쨌든 간에 제가 애리조나를 계속 승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경기도 실질적으로 제 표를 계속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리조나 승을 표에다가 제가 활용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왜 그러냐면 불펜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선발만 생각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해볼만 한데 싶다가도 불펜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의 애리조나 전력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오늘도 애리조나 승을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구매로 이거를 옮기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당장 애리조나의 불펜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애리조나는 분명히 할만하다, 타격 지표에서는 확실히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어제 미러키의 역전승은 놀라웠죠. 정말로 정말 좋은 집중력이었었고, 이제 연장까지 가는 싸움 끝에 세인트루이스를 꺾고 이거를 갖다가 또 승리로 잡아냈습니다. 진짜 다 끌려가는 경기였었는데 그걸 또 뒤집어냈던 경기 막판 집중력이었었고, 이제 오늘 경기 퀸타나 대 마이콜라스인데, 이 관건은 이제 이거 오늘 경기도 이제 오버 쪽으로 좀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상자들이 복귀를 했어요. 세인트루이스의 상위 타선이 드디어 이제 온전하게 잡히면서 아레나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부상 복귀로 이제 라인업 자체가 도노반, 에레라, 그 다음에 브럴슨, 콘트레라스로 구축이 되면서 1, 2, 3, 4번이 정말 위력적인 타선이 이제는 구축이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퀸타나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퀸타나가 잘하는 뭐 꼬름하게 또 잘 던지고 맞고 한다곤 하지만 마이콜라스 털리거 각오를 해야 될 경기고, 퀸타나도 오늘 위협적으로 위협을 당할 것이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팬이라서 오늘 진짜 세인트루이스 기회다, 이렇게 좀 꺾어다오,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진짜로 이제 부상자 복귀가 되면서 라인업이 이렇게 구축이 될 수 있으면은 세인트루이스의 상위 타선을 진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상위 타선에서 걔네들이 없는 동안에 세인트루이스의 암흑기가 정말 길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세인트루이스 타선, 상위 타선이 합작한 안타만 전체 12개 중에서의 절반, 3명이서 절반을 담당하면서 6개의 안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명 공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경기가 기준점 자체도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5점. 미러키 타선도 약하지 않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 경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버를 볼 수밖에 없는 지표가 나타난다. 세인트루이스가 이기는 상황이 되면 좀 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기분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오버로 제가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진이 약하지가 않죠. 이제 어제도 뭐 스반슨이 그렇게 좀
2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못 나오게 돼 있고, 이제 마무리 역할을 계속해던 이제 한국계라고 알려진 이제 오브리언 같은 경우도 어제 털렸습니다. 상황이 안 좋죠. 리도 멀티이닝을 던졌어요. 그래서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얘들 일단 약한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나오는 애들이 있긴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제가 오버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얘네들이 연투하고 털리고 하면서 필승조 자원들 어제 다 무너진 게 세인트루이스입니다. 그 로메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러키의 후반 응집력도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이 경기는 미러키 승보다는 저는 오버 쪽으로 좀 더 먼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가 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컵스의 템파베이입니다. 어제 저는 이 경기를 또 8점 언더 봤다가 주력으로 조합을 드렸습니다. 네, 터졌죠. 막판에. 제가 예상했던 경기는 이게 언더에 근거됐던 건 세인트루이스가 아니라 시카고 컵스의 탄탄했던 불펜진에 근거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포머란츠가 지키지 못했던 그 점수, 그 다음에 피크로 암스트롱의 이 쓰레기 같은 수비 판단, 아무리 위글리필드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 홈구장에 그런 흐름을 못 잇는 그 피크로 암스트롱의 쓰레기 중견수 수비, 그 다음에 이제 믿었던 이제 컵스의 필승 불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완 필승 불펜 포머란츠,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최근에 무실점 피칭으로 뭐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었던 호지.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지금 당장 팔렌시아가 부상으로 빠진 체제에서 마무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켈러의 부진. 얀디 디아즈에게 홈런 처음 맞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믿었던 컵스의 불펜진이 분명히 제 역할을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걔네들이 무실점했으면 어제 컵스가 이제 4대2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4대2로. 그 홈런 두 방과 포머란츠가 그 위기 투아웃에서 안타 맞아갖고 실점한 거, 그거 안 맞고 막았으면 4대2로 컵스 승 언더가 났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제 근거에서는 걔네들이 무실점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다 실점해서 무너졌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만화가 돼 이제 하우저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은 역풍 불거든요. 오늘도 기준점 또 그렇기 때문에 7.5점으로 떨어집니다. 저로서는 이 경기를 또 언더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 그래도 이제 언더보다는 이제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시카고 컵스 승으로 볼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됐습니다. 일단 수입전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 포수 유망주죠. 데뷔한 친구 그 베아스테로스, 걔가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진짜로 날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제도 데뷔 첫 홈런을 또 앤서니 리조의 어제 은퇴식이었거든요. 앤서니 리조가 외야에 앉아있는 앤서니 리조에게 팀 내 유망주 루키 슈퍼 루키가 또 홈런 타구를 또 날려줬습니다. 앤서니 리조의 손에 실제로 맞았어요. 리조가 한 손 캐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뒤에 있는 그 지인한테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돌려줬죠. 공을 데뷔 첫 홈런 볼을. 리조가 또 그렇게 하나의 쇼를 또 만들어주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데뷔하고 나서 연속되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파워도 있고 성구안도 있고 컨택도 있고, 실제 제가 마이너리그에서도 제가 3할 2푼 가까이 타율을 이번 시즌에 트리플 A에서 기록을 하고 콜업이 된 거였고, 오늘까지도 얘의 존재감 자체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체가 니코너, 베아스테로스, 그 다음에 스완슨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위 타선이 족밥이에요. 그만큼 지금 컵스의 그 중하위 타선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를 지금 이제 저 또한 이제 섣불리 예측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다고 해야겠죠. 예측보다는 간과할 수가 없고, 템파베이는 얀디 디아즈의 의존도가 꽤나 컸던 팀인데 심슨과 그것보다 지금 지배력 자체는 컵스가 좀 더 뛰어나지 않나라고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어제 실점하긴 했지만 컵스의 불펜지는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저로서는 컵스 승 언더 게임을 지금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레틱스 대 신시내티. 어제 헌터 그린 녹아내렸어요. 진짜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코르테스. 와, 예술임. 걔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헌터 그린의 공을 그렇게 쪼개놓고 이제 막판에 또 결정적으로 타격을 해서 팀의 승기를 잡아줬던 코르테스였었죠. 8회 말이었나요? 진짜로 코르테스까지 그렇게 활약을 해버리면은 지금 이제 애틀레틱스 타선이 진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진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또 어떤 분께서 롯데 팬이자 워싱턴 팬이자 애틀레틱스 팬으로서 진짜 언더도 그냥 학구팀의 진짜 성장을
극한으로 도파민을 느끼는 좀 그런 유형의 좀 독특한 시청자분이 댓글을 또 다시기도 했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려보면, 애틀레틱스 라인업은 원래라면은 이 정도까지 포텐셜을 보일 만큼의 기대값이 있었던 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소더스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커츠도 마찬가지고, 좀 더 후순위 루키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하고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났죠. 로렌스 버틀러가 더 주축이 돼갖고 경기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히려 로렌스 버틀러보다 소더스트롬이 장타로 앞서 나갔고, 시즌 중반으로 갈수록 랭길리어스와 안드와르 체제에서 이 좌투, 우투 가리지 않고 공략을 하다가, 이제는 커츠가 엄청난 기록을 또 세워내면서 유망주의 주축으로 올라서고, 올해 루키 오브 더 이어 유력 수상 후보죠. 거기 제이콥 윌슨 부상 이탈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정상 컨디션 찾고 있고, 재작년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갤로프가 아직까지 타격을 이제 좀 살려내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비에서 많은 부분을 또 해주고 있다 보니까 9번 타자에서 그래도 수비와 함께 여전히 데뷔했을 때 임팩트는 타격 임팩트도 있었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대값을 살리면서 계속 경험치를 쌓아주는 그런 체제에서 지금 시즌 막판에 대고춧가루 부대로 좀 활약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선에서 애틀레틱스 어제 커츠도 진짜 매서웠을 뿐만, 홈런은 그 정말 매서웠었고, 그 다음에 루커, 코르테스 지금 다 미쳤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애틀레틱스는 리틀 양키스예요. 불펜 안 좋은 것까지 똑같습니다. 불펜도 안 좋고 선발도 불안하고 한데, 타격 하나만큼은 지금 양키스를 압도할 수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정말 고평가하는 게 애틀레틱스예요. 그리고 오늘 로돌로가 나오고 이제 모랄레스 대결인데, 어제 치는 거 보면 신시내티도 정말 타격감이 좀 좋아 보였던 게, 어제 홈런 쳤던 뭐 벤슨을 제외하고 스탠판슨도 제외하고 타격감 괜찮았던 거죠. 헤이즈가 오히려 타격감 좀 괜찮아 보였었거든요. 근데 좀 어제 안 좋았던 건 결국 델라크루즈도 그리고 프리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랄레스의 공은 좀 공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어요. 여전히 드는데,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로돌로가 버틸 수 있냐. 저 헌터 그린의 102마일마저도 녹아내렸는데, 로돌로가 좌투수라고는 하지만 이게 애틀레틱스 타선이 절대 좌투수라고 쫄 타선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틀레틱스가 해볼만하지 않을까, 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시내티 정배당을 구매를 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시다면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실제로 이미 이게 제 기준에서도 배당 발매 기준이죠. 해외 1.88배, 1.66배 배당 발매되면서 0.22배 배당 이경기 생겼다면 정배가 날지언정 이런 경기에서 많이 역배가 났었다 보니 저로서는 이 경기에 대해서 정배를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 경기는 저는 애틀레틱스가 또 해볼만 하다라고 보는 경기예요. 실제로 보는 경기입니다. 단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제이콥 윌슨, 뭐 개인 표본만 말씀드리면 이제 제이콥 윌슨도 자투 상대로 뭐 9월달에 거의 4할 가까이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죠? 루커도 거의 3할 넘게 치고 있고, 저 소더스트롬도 4할 넘게 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랭길리어스도 3할 넘게 치고 있고, 해야 될 애들은 다 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애들은 전부 다 지금 좌투수를 공략하고 있다. 그나마 커츠가 좀 약하다는 건데, 커츠마저도 또 터져버리면은 진짜 무시 못할 타격이 오늘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LA 다저스. 어제도 결국 다저스가 그렇게 또 타격을 미친듯이 폭발시키면서 5회 비기닝을 기점으로 경기의 역전에 성공하고, 이제 6회 추가적으로 또 추격을 따돌리면서 경기를 굳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늘 로비레이 꺼내고 반드시 이기고 싶은 경기예요. 글래스노우 빡세죠. 빡센 거 분명하고, 이제 오늘은 사실 바람이 어제보다 덜 불고, 아무리 뭐 경기장의 바람의 영향을 좀 막아준다라고 하지만, 바람의 영향이 어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보통 오라클파크 바람이 한 10마일 내외로 불거든요. 그렇게 치면 조금 덜 부는 편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람이 어제보다 영향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봐야 되고, 로비데이 대 글래스노우는 당연히 기준점 7.5점 나올만 하죠. 글래스노우는 팀의 노이트를 이끌었을 만큼, 노이트에 가까운 피칭을 했을 만큼 정말 좋은 피칭으로 지난 등판을 마무리했었고, 로비데이도 지금 그래도 샌프란시스코의 마운드에서는 믿을 만한 자완 투수로서 입지를 좀 확고히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기 또한 결국 순위 경쟁 체제에서의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기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 다저스도 지금 샌디에고도 두 경기 차로 두 경기 반 차입니다. 두 경기 반차로 다저스가 좀 앞서고 있어서 이걸 좀 바꿔 흐름을 좀 빨리 꺾어버리고 싶은데, 얘네들이 나란히 지들이 이기는 경기, 또 샌디에고 이기는 날 다저스 이기고, 다저스 지는 날 샌디에고 지고, 계속 순위를 서로가 엎치락뒤치락 하지 못하고 똑같은 흐름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어제도 마찬가지였었죠. 서로 또 타격이 폭발하면서 또 나란히 이겨갖고 등수차가 또 좁혀지지도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조급해요. 지금 당장 와일드카드 경쟁, 이제 이걸 리드만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내셔널리그에 다저스가 맨 위에 있고, 이제 필라델피아 미러키랑 같이 요 위쪽에 디비전 시리즈 진출팀으로 나와 있고, 와카인데 컵스가 84승으로 독보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 샌디에고 81승, 뉴욕 매츠 76승, 샌프란시스코 75승, 신시내티 74승, 애리조나 74승, 이까지는 가시권이거든요, 다. 그래서 신시내티도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반드시 잡고 싶을 경기예요. 사실 어제도 잡았으면은, 헌터그리나 잡았으면 지금 오늘 매치랑 한 경기 차죠. 지금 반 경기 차,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놓친 거였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샌프란시스코가 경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네, 정말로. 이게 명분 자체가 다 서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샌프란시스코가 그냥 대주려고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이기고 싶은 경기일 거고, 글래스노가 위력 있는 피칭을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뚫어내고자 계획을 세우고 경기 플랜을 짜서 오늘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결국에 이 로비레이가 8월 달에 결국 균열이 생기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었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좀 더 기대했던 부분에 부응하지 못하는 피칭으로 실점이 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글래스노우에게는 판정패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저스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어제 다저스가 경기를 하면서 원래 예상했었던 피칭 스타일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로건웹이랑 커쇼 선발이었어요. 로건앱도 조기강 판당했고, 그 다음에 커쇼도 3이닝 만에 조기강 판다면서 엔리케즈, 그 다음에 지금 뭐 잘하고 있는 로브로스키, 그 다음에 어제 코팩까지 스카까지 쓰면서 다저스가 그래도 좀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샌프란시스코는 좀 던진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저스가 그 투자를 과감하게 또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겁니다. 저 또한 이 경기는 다저스 좀 승사이드를 좀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쪽은, 그렇게 샌프란시스코도 이 경기에 대한 의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제같이 경기가 터지진 않을 것 같아요. 선발 투수의 위용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오늘은 좀 더 타이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보면서, 오늘은 그래도 7.5 기준 언더, 오라클파크가 이 파크 팩터 리그의 30개 팀 중에서 29번째로 낮은 파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구장인 만큼, 선발 투수의 이름값까지 더해지면 오늘 그 명성에 맞게 좀 점수가 안 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샌디에고 대 이제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다르비슈 대 마르케즈. 오늘은 이제 달렸죠. 어제 그렇게 홈런 쇼를 좀 했어요. 마차도도 그렇고 이제 홈런 쇼를 좀 했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어제 아라에즈가 이제 경기장에 나오면서 이제 이닝 교체 클린 타임이었어요. 경기장에 소소소 걸어 나와서 이제 1루 수비 공 받는 거 연습해야지 소소로 나오다가, 마차도였나? 마차도가 누가 던진 공에 머리를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졌죠. 네, 교체 아웃 당했는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라에즈가. 근데 1루에서 아라에즈가 지금 안 나오면 이제 또 뭐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지죠. 그게 심각한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워낙 또 머리 쪽은 이제 헬멧을 쓰고 맞은 것도 아니고 이제 수비하면서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민하게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것도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루가 아니라 2루 쪽에 보겠다. 지금 5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는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그걸 다 떠나서 지금 당장 샌디에고가 그렇게 어제 홈런쇼를 좀 해줬고 타격이 폭발했다면 어제 다행히도 저는 그렇게 호재로 봤던 게 뭐였냐면 최근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센자텔라가 불펜에서 참 잘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센자텔라를 일단 어제 꺾어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필승조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벌크 이닝 던질 수 있는 불펜 자원 한 명을 뽑아냈고 오늘 마르케즈가 빨리 내려가 버리면 이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지금 마우리터스 복귀한 이제 이름 생각난다. 발드닉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필승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걔네들 모습을 안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게 치면. 그래서 지금 샌디에고도 타격이 터진 것도 사실이고 이제 콜로라도 또한 제가 어제 잠재력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드렸었는데 다르비슈가 좀 더 잘 버텨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제가 데이터적으로 보면 콜로라도 원정 데이터가 너무 쓰레기다 보니까 이제 선수별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해봐도 다르비슈도 그래도 5이닝 3실점 이하로 끊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시나리오를 써보면은 홈런이 몇 점짜리가 3점짜리 3런 이런 거 터져가지고 한 번에 우르르 실점하는 거 아니고서는 구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공략 당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많은 실점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샌디에고 승 라인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배당이 또 맛이 없죠. 그래서 가실 분들은 가시되 저는 이런 저는 어차피 좀 두폴 구매를 좀 지향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샌디에고 하나 가져갈 바에는 다른 거 좀 챙겨가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당연히 오늘 전체 해외 구매율 93% 기록되면서 전체 구매율 1위 경기인 것도 팩트이고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배적이다라는 거.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 대 LA 인저스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시애틀이 또 경기를 잡아줬습니다. 5대 3으로 승리를 하면서 선발 싸움에서의 완승이었었죠. 브라이언 누가 이제 조아델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한번 어라 싶었던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4회와 5회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면서 시애틀이 또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 명분을 좀 챙겨냈어요. 그리고 오늘도 시애틀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달려야 돼요. 계속 달려야 돼요. 휴스턴을 따고 디비전을 확정짓기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커비가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성적을 보이기도 했긴 했죠. 개털리면서 한 번에 ERA가 뻥튀기 됐던 9월 첫 등판이었었고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저 세인트루이스전이었었는데 그때도 피안타율이 높아지면서 5이닝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9월달 2경기 만에 커비의 피안타율이 5할 3푼 1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표가 안 좋은 건 무조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년 지표를 조금 더 고평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커비의 스터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커비가 이전 2번의 등판과 같은 부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시애틀이 어제 썼던 불펜진을 생각하면은 오늘 경기에서 그 불펜 운영이 조금 더 관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잭슨, 버거슨, 브레시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자르도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투수에서 저 무뇨즈 그 다음에 이외에는 아마 등판을 하게 되면은 자완에서도 좀 나올 거 있고 스피어까지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치면은 한 커비의 6이닝 정도만 버텨주면은 시애틀이 점수가 많이 나지는 못할지언정 핸드릭스를 공략하고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만큼 좀 여유로운 경기를 여유롭다기보단 우위에 서는 경기를 하고 승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빅매치기도 합니다. 보스턴 대 양키스 시리즈 자체가 언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1차전도 그렇고 어제도 똥줄 언더였죠. 양키스가 2경기를 잡아먹었는데 지금 어제 치는 거 보니까 어제 이제 체프먼마저도 무너진 게 좀 데미지가 큽니다. 체프먼도 털려버렸고 그래서 보스턴이 타격감이 조금 더 괜찮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제 듀란도 잘 쳤죠. 근데 이제 오늘 선발 투수 크로셰 대 워렌 정도면은 보스턴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타격 지표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조금 뭔가 잘 칠 수 있겠다라는 지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9월의 추세입니다.
보스턴의 타격이 개개인을 보더라도 지금 뭐 스토리라든지 브래그먼의 슬럼프가 좀 끊기는 구간들이 계속 나타나고 얘네들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만 지금 안토니가 부상으로 빠지고 보스턴의 타격 지표가 완전히 쓰레기로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 로만 안토니의 부재가 지금의 보스턴을 그렇게 끌어고 가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의 타격이 크로시에가 원하는 만큼의 여유로운 득점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로만 안토니가 출전했을 때까지의 이제 보스턴의 타율과 이후에 로만 안토니가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의 승률과 타율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로 거의 한 4푼 한 5푼 이상 가까이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거 크로시에 나온다고 해서 마냥 보스턴의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크로시에 나오는 보스턴승 1.53배보다는 8.5 언더 쪽으로 조금 더 저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끝날 것 같고요. 긴 영상 또 분석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